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이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이었지만 돌아보면 피할 수 없었던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남자친구와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서로를 깊이 신뢰했고 사랑했기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주변에서도 저희를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칭찬해 주었기에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그러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신혼집 문제를 두고 시댁 쪽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예의 있게 대하려 했지만 그들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겁하며 당황한 그 순간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때였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5톤 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트럭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게는 아버지뿐이었고 아버지께선 매일같이 힘겹게 이 트럭을 몰며 우리 둘의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넓디 넓은 운전석에 앉아 묵묵히 트럭의 핸들을 잡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진 누구보다 다정한 분이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길을 달리면서도 아버진 항상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조금 더 맛있는 걸 사주려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챙겨주려고 하셨던 마음들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저와 대화를 나누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운전대를 잡으셨던 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오로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주신 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하시게 되었죠. 트럭을 끌고 가는 길에 온 힘을 쏟으셨던 아버지의 몸은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고 이후 성인이 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트럭 운전사가 되기로 결심하죠. 저를 위해 밤낮으로 도로 위에서 고생하셨던 그 길을 제가 이어서 달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선 제 결심을 들으시고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더 좋은 길을 찾아가야지. 이 길은 힘든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진 힘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응원이자 격려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늘 작은 기도라도 올리시며 제가 안전하길 바라십니다. 도로 위에서 외로울 때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하죠. 무심한 듯 조용히 앞만 보고 달리시던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저를 향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지금도 그 길을 제가 이어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핸들을 잡을 때마다 저를 위해 애써주셨던 그 긴 세월이 새삼 떠오릅니다. 저의 하루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트럭 운전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일 줄은 몰랐어요. 제게는 버거운 적재물을 실은 트럭을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해야 하는 날이 있었죠. 특히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좁은 도로 위에서 주차와 후진을 반복하며 짐을 내려야 했습니다.
몸을 비틀어가며 트럭에 실린 무거운 짐을 내리던 그때 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피곤함은 온몸으로 느껴졌지만 일을 마친 후 트럭 안에서 잠시 쉬며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낸 나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렇게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트럭을 몰고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참 대단한 애구나. 어릴 적 아버지의 그 칭찬이 오늘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밤새 운전하다 새벽 시간에 지방 터미널에 도착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깜깜했고 피곤이 몰려와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핸들을 놓지 않았죠. 한 번은 졸음이 몰려와 잠시 트럭을 세우고 쉬어야 하는데 잠깐의 휴식 후에도 피로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딸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그 길이 아버지에겐 얼마나 자랑스러운 길인지 몰라. 그 말처럼 오늘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는 제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성으로서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버지의 헌신을 보고 자란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죠. 지금도 그 길을 제 스스로 걸어가며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이 길에서 저 또한 성실함과 진심으로 매 순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지인이 주선해준 모임에서였습니다. 평소 연애에 관심이 없던 저였기에 소개팅 자리로 나선 건 아니었지만 지인이 뜻밖의 만남이라며 적극적으로 저를 불러내더군요.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 직업을 보고 놀라워하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여성이 흔치 않다 보니 대개는 신기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레 거리를 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제 직업을 알게 된 후 눈빛이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은 날이 갈수록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트럭 운전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그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래 일해서 고생했지. 요즘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했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전날 그가 뭐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답했던 건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거였습니다.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박하게 웃던 그날 밤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날엔 길고 힘든 배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를 위해 몰래 출근길에 커피와 간식을 챙겨두기도 했었죠. 새벽 출근길 제가 늘 다니는 코스에 커피와 손편지가 놓여 있었죠. 편지엔 오늘도 안전운전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아버지를 돌보며 홀로 모든 것을 견뎌왔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관심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연애나 결혼의 사치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고 제가 아닌 누군가를 마음에 들일 여유는 없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정성스러운 관심과 꾸준한 배려가 계속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 곁에서 보여준 진심 덕분에 연애라는 것이 조금은 따뜻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노력은 진정으로 저를 위한 것이었고 저는 어느새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적극적인 마음에 답하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의 따뜻한 배려와 노력이 담긴 구애 덕분에 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연애 동안 특별한 다툼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며 연애를 이어왔기에 당연한 결과였죠. 어느덧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꽤나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부모님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저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톤 트럭을 운전하며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잠시 놀란 듯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미소를 띠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가 참 대단하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인정하지.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견하다는 듯이 말을 건네셨지만 미묘하게 흘러나오는 말투에는 다소 의아함과 의심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팔짱을 낀 채로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지. 뭐 힘든 일이라는 건 아는데 참 여자가 하기엔 너무 험한 일이 아닌가 싶구만.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힘들긴 해도 자부심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서 일해 오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라 보람도 느끼고요. 하지만 제 대답을 듣던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을 살짝 찡그리며 대꾸하셨죠. 뭐 그래도 여자 몸으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게 조금 무식해 보일 수는 있잖아. 아이후, 몸 상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네. 저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점차 긴장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자친구가 눈치를 보며 집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아, 맞다. 우리 자기 집 있어요. 착실하게 돈 모아서 집 산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집 걱정은 없어요. 라고 하자 순간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집이 있다고? 그 나이에? 아니 정말 집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놀라며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남자친구의 부모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식하다고 하며 깎아내리던 말투는 사라지고 예비 시아버지가 느긋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래? 아가씨가 자가가 있다니 참 든든하겠어. 그럼 결혼 후에 그 집에서 살 계획인가? 예비 시어머니도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로 대꾸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같은 시기에 참 힘든 일인데 집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렇지 않아도 신혼집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말이야. 순간 조금 전과 너무도 달라진 그들의 태도를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가운데서도 각자 역할을 맡아 일을 해나갔고 저 역시 새롭게 맞이할 인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급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함께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겉으론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언니도 오셨네요.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는지요? 시어머니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무언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말이다. 시어머니가 입을 떼셨죠. 우리 며느리가 집도 있고 하니 결혼 후에 신혼집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조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더구나. 그러면서 시누이를 힐끔 보시더니 시누이가 다소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가족이 지내야 할 것 같아.
저는 순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죠. 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물어봐서 내가 네 집 위치를 좀 봤거든? 그런데 우리 남편 직장이랑 너무 가까운 거야. 애들 학군도 그쪽이 더 좋은 것 같고. 시어머니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니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니?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애가 아닌데, 우리 며느리도 이기적인 사람 아니지? 그렇게 큰 트럭을 운전하는데 마음이 넓겠지. 안 그래? 순간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노력을 갈아 넣어 고생에 마련한 집인데 결혼 후 저와 남자친구의 신혼집으로 정해진 곳이었는데 신우이의 입장을 위해 저희 신혼집을 양보하라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언니한테 그 집이 조건이 좋다고 해도 그건 저희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집요하게 제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저를 노려보며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느릿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요즘 세상에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자랐다고 해도 여전히 한 구석엔 흠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 손에서 자란 애가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뭔지 알겠니? 곁에 앉은 신우이도 그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네가 진짜 어엿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네. 그리고 말이야. 네가 여자 몸으로 하는 일이 뭐? 트럭 운전이라니? 솔직히 내 동생이랑 어울리기엔 좀 부족하지 않아? 그녀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경멸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말을 이어가는 그들의 모렴치한 요구는 점점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다시 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그 집은 우리 딸한테 더 맞아. 그럼 우리 딸내가 거기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니? 마침 그 집이랑 가까운데 우리 사이 회사가 있어서 출퇴근하기도 좋고 학군도 좋다고 하고 우리 같은 집안에 들어오려면 조금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네가 그 집에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우리 가족 모두 불편해질 거야. 한 가족이 될 텐데 조금은 융통성 있게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결혼 후 저희가 살아야 할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집 봤지? 거기가 부지도 넓고 좋은데 집이 좀 낡아서 거길 재건축을 하면 어떨까 싶어? 너 돈 많이 모아뒀다며.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집을 3층으로 올리자.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지. 이 모든 말들이 제 귀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요? 제게는 돌봐야 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아버지에 대해 걱정하기는커녕 아예 제 기대를 깨트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신우이를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그것도 생각 안 했을까 봐서 그 아버님 문제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사실은 우리 사돈네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거든. 얼마나 다행이니.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 그쪽으로 아버님을 모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아버지를 보내고 결혼 후 제 돈을 투자해서 자신들의 집을 재건축한 뒤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라는 요구를 아주 뻔뻔하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비웃듯이 바라보며 끝까지 모렴치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저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생각만 하지 말고 가족 전체 이득을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지 않겠니? 아버님께는 좋은 시설에서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너희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이 정도 배려라면 너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겠어? 저는 끝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더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아버지에 대해 내뱉은 조롱과 경멸을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으니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 이해해 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반응은 저희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엄마나 누나가 좀 지적적이긴 했네. 하지만 사실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저는 그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네가 아버지를 그 요양시설에 모시면 너도 한결 홀가분하지 않겠어? 그 시설이 사돈네가 운영하는 곳이라는데 믿고 맡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아버님도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거고 너도 네 인생을 좀 즐기며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속이 터질 듯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주 현실적인 척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남자니까 결국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 집 다 부셔버리고 새로 3층짜리로 올리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기 좋을 거야. 솔직히 신혼집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잖아? 부모님도 곁에서 모실 수 있고 자연도 좋고 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도 잘 보이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는 제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그저 평범하게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듯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를 단지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솔직히 인정하잖아. 트럭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까지 모시려면 너무 힘들잖아. 결혼하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어?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서로 힘을 덜어주는 거라니까. 어차피 그 요양시설은 좋은 곳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니까 자꾸 설득한 거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저 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봐. 네가 아버님을 모시면 생활이 더 팍팍해질 게 뻔하잖아? 그냥 다 같이 잘 지내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네. 게다가 네가 번 돈을 모아서 재건축을 하면 너의 면도 서는 거잖아. 더 좋은 일 아니야? 이참에 확실하게 새 출발을 하는 거지. 부모님도 곁에서 보살피면 네가 오히려 우리 가족들한테 점수를 따게 되는 거잖아. 그의 말은 계속해서 제가 결혼 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댁의 상황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제 입장이나 제 가족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마음을 다잡은 저는 그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대로 떠나기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과 그들이 저와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5톤 트럭을 몰고 그들의 집을 찾아갔고, 그날은 일요일 아침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그들을 깨워주기 딱 좋은 날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집 앞에 트럭을 멈추고 2번, 3번 클락션을 힘껏 눌렀습니다. 빵빵, 빵빵.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서둘러 불이 켜지고 당황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그리고 시아버지가 하나둘 뛰쳐나왔죠. 눈을 비비며 문을 열고 나온 그들은 트럭에 탄 제가 클락션을 계속 울려대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트럭의 시동을 걸어 엔진 소리를 높이며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릉부릉! 굉음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제 쪽으로 손을 흔들어 소리쳤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며 다시 클락션을 올렸습니다. 빵빵! 무거운 트럭의 거친 소리와 함께 진동이 온 몸을 감쌌습니다. 트럭의 큰 몸체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자 그들은 진짜로 제가 그 집을 들이받을 거라 생각한 듯 겁에 질려 서둘러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걸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발 멈추라는 듯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니 멈춰!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그들의 비명을 비웃듯 트럭의 엔진을 더욱 세게 밟으며 집으로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굉음이 높아지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그들 쪽을 비추자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손을 허둥지둥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결코 멈출 생각이 없다는 듯 위협적으로 그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분노를 그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슴속에서 북받쳐오르는 울분을 클락션과 엔진으로 토해냈습니다. 제 분노를 눈앞에서 실감한 그들은 더 이상 당당한 태도도 거만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트럭 안에서 기어를 바꾸고 더욱 강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당장이라도 집을 들이받을 거라 생각한 듯 점점 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당황스러움에 찬 눈빛을 똑바로 마주한 저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던 말을 외치며 터뜨렸습니다. 야, 이것들아! 확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짓자며! 그래서 지금 다 부셔버리고 하는데 왜? 문제 있어? 그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은 시어머니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저앉듯 뒷걸음질 쳤고 남자친구는 입을 벌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엔진 소리를 함께 높이며 다시 한번 고함쳤습니다. 무식한 여자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앞뒤 모르는 여자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들 나와. 다 밀어버릴 테니까. 아니면 거기 같이 있을래? 오케이, 좋아. 그럼 한 번에 다 밀어줄게. 확 갈아엎어줄게.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문을 잃은 채 손을 허둥지둥 저에게 내밀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제발 너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그만해. 하지만 저는 그의 애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내게 얼마나 무례하고 몰상식하게 굴었는지 아버지를 무시했던 태도에 대한 후회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고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자. 이걸로 이별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내 눈에 띄는 날엔 바로 너 날아가는 날이야. 그리고 너희 식구들도 앞으로 차 조심해. 어디서 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알았어? 그 말을 남기고 차문을 닫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멍한 얼굴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트럭의 엔진을 멈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그날의 일을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리고 내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집을 정말로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으니까요. 이후로 그 남자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겁을 먹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나름의 복수로 후련함을 느끼며 아버지와 함께 저만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5톤 트럭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제 앞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제는 저 자신을 더욱 강하게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며 말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오면 저를 향한 무시와 얕잡아 보는 시선은 더 이상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길 위에서 저를 응원해줄 진짜 사람들만을 위해 저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